여기 몽골이야. 한국이야? 여기 그냥 한국인데? 몽골인들이 오늘 우리 진짜 작심하고 제대로 쇼핑 한번 할까 하는 쇼핑몰이 이마트예요. 그리고 몽골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GS 편의점들이 즐비합니다. 몽골이 한국처럼 바뀌는 이유가 뭔지 MZ세대들이 왜 한국어에 열광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롱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몽골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몽골 하면 끝없는 초원과 게르 그리고 유목민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제가 서 있는 이곳을 보세요. 울란바토르의 스카이라인입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차가 막히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이 바로 2024년 몽골의 수도예요. 전체 인구 340만 명 중 절반인 170만 명이 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 몽골인들은 특별한 재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언어 습득 능력이죠. 실제로 몽골인들의 평균 IQ는 세계 5번째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조상들은 실크로드를 오가며 무역을 했어요. 생존을 위해 여러 나라 말을 배워야 했죠. 그 DNA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만 해도 몽골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5개 언어를 구사해요. 울란바토르를 조금만 벗어나면 여전히 전통적인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태양광 패널로 전기를 만들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곳, 그게 진짜 몽골이에요. 몽골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16배 크기인 땅에 부산 인구만큼의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이 넓은 땅 아래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구리, 금, 석탄, 히토류, 리튬.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몽골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우리에겐 바다가 없습니다. 캐낸 자원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이웃 나라를 거쳐야 해요.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통로죠. 그들이 길을 막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륙 국가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90년 대만에 거주하던 세계적인 몽골인 학자 한촐라 교수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 충격적이죠? 몽골의 시조신 알랑고아의 아버지가 고주몽이라는 전설 때문이래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한반도를 솔롱고스 무지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꿈의 나라라는 뜻이죠. 몽골 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는 제 후배들을 만나봤습니다. 23살 바트바야르는 이렇게 말해요. 졸업하면 뭘 하고 싶냐는 제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한국 가서 일하고 싶다고요. 이 대답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10명 중 8명이 같은 대답을 합니다.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왜 한국일까요? 몽골 대졸 신입사원의 첫 월급은 60만 원 정도예요. 의사나 변호사도 100만 원을 겨우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2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거의 4배 차이죠.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은 몽골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1년에 고작 5천 명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하버드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죠. 제 친구 앵으자야는 한국 가려고 3년을 준비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을 따고 돈을 모으고 서류를 준비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날 앵으자야가 공항에서 울었대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녀의 가족 전체가 공항에 나와서 배웅했는데 마치 유학 가는 것처럼 성대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전통 우유차를 하늘에 뿌리며 안전을 기원하셨고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미래가 너에게 달렸다고 하셨대요. 이미 30만 명이 넘는 몽골인이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이들이 몽골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몽골에 적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식 치킨집을 열고 한국식 카페를 만들고 한국 화장품을 수입해서 팔아요. 특히 감동적인 건 이들이 만든 작은 변화들이에요. 한국에서 청소 일을 했던 아저씨가 몽골에 돌아와서 동네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했대요. 처음엔 다들 이상하게 봤지만 지금은 그 동네가 울란바토르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됐다고 합니다. 몽골 정부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국가 발전 계획에 한국형 경제 모델 도입이 포함됐어요.
60년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지 그 비결을 배우려는 거죠. 세종학당의 성공 사례도 놀라워요. 2007년 울란바토르에 첫 세종학당이 생겼을 때 학당장이었던 여병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나다 라마바사도 모르던 학생들이 1년 후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을 합격하고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금은 매년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한다고 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부산 해운대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몽골인에게 바다는 평생의 꿈이거든요. 몽골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 700km예요. 우리가 만든 제품을 배에 실으려면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2000km 이상 통과해야 합니다. 운송비만 제품 가격의 40%를 차지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자주권을 잃는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 광물을 국제 시세의 절반값에 사가는 이유를 아세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해도 중국 영토를 통과해야 하는데 중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파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석유의 90%를 러시아에서 수입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도 운송 문제 때문에 러시아 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존재는 특별합니다. 한국은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대해줘요.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압박하지도 않고 러시아처럼 정치적으로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투자할 때는 기술 이전도 해주고 현지인 고용도 늘려요. 단순히 자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태도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겁니다. 몽골 정부는 이제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 러시아 외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거죠.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입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있는 이 거리를 보세요. 간판의 절반이 한글이에요. 왕대박 김치찌개, 명동 떡볶이, 강남 스타일 노래방, 제주 흑돼지.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죠. 이 거리의 공식 명칭은 서울거리입니다. 시청에서 정한 이름이에요. 매일 수천 명의 몽골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한국 스타일로 사진을 찍어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서울 1988도 이 거리에 있습니다. 왜 1988이냐고요?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한 해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저희 카페 메뉴를 보면 재밌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고나 라떼, 대구 벨벳 라떼. 전부 한국에서 유행하는 메뉴들이죠. 손님의 90%가 20대예요. 이곳에서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한국 편의점도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작년 한 해만 50개 넘는 매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편의점 하나가 하루에 600만 투구릭 한국 돈으로 250만 원을 법니다. 몽골 평균 월급의 5배를 하루에 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편의점이 인기일까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됐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저녁이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컵라면 먹고 김밥 나눠 먹고 맥주 마시면서 수다를 떨어요. 편의점 맥주 줄여서 편맥이라고 부르죠.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롯데리아, 뚜레쥬르, 설빙, 공차. 몽골 사람들은 이런 브랜드를 프리미엄으로 인식해요. 한국 제품이면 무조건 품질이 좋다고 믿습니다. 감동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 울란바토르에 첫 번째 설빙이 오픈했는데 개업 첫날 줄이 300m나 늘어섰대요. 영하 20도의 추위에도 사람들이 4시간씩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왔는데 한국 디저트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셨대요. 울란바토르에만 한국어 학원이 200개가 넘습니다. 영어 학원보다 많아요. 5살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제가 방문한 드림 한국어 학원의 수업 풍경입니다.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 말하고 있어요. 이태원 클래스를 보면서 비즈니스 한국어를 배우는 거죠. 65세 뭉우바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손자가 한국 유학을 갔는데 영상통화를 하려면 한국어를 해야 한다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공책을 보여주셨는데 한글 연습이 빼곡했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같은 문장들이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신대요. 손자와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어요.
몽골 교육부는 2025년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언어로 인정한 거예요. 이미 많은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어 선생님들의 열정이에요. 월급이 적어도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한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미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도 매년 늘고 있어요. 작년에만 3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예요. 시험장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 시험 전 함께 모여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합격자 발표날 환호하는 사람들. 마치 한국의 수능 현장 같았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취업이 쉬워집니다. 한국 기업은 물론이고 몽골 기업들도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해요. 한국과 거래하는 회사가 많아졌거든요. 제 동생은 16살인데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K-팝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한국 유튜브를 자막 없이 봐요. 이 세대가 자라면 몽골은 어떻게 변할까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통로죠.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앵우일스라는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작년 9월에 드디어 꿈꾸던 한국 유학을 갔대요. 그녀의 꿈은 한국의 몽골 문화를 알리는 거래요. 이런 젊은이들이 미래의 가교 역할을 할 거예요. 금요일 저녁 7시 CU 편의점 앞이 젊은이들로 가득 찹니다. 테이블마다 컵라면과 김밥, 그리고 맥주가 놓여 있어요. 이것이 울란바토르 MZ세대의 새로운 문화 편맥입니다. 24살 벌러르를 만났습니다. 왜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냐고 물었어요. 한국 느낌이 나서 좋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 먹으면서 한국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울에 있는 것 같다고요.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예요. 삼각김밥 먹으면서 연애 상담하고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우정을 다집니다. 편의점 음식도 몽골 식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김밥은 이제 몽골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됐습니다.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김밥과 커피를 사는 게 일상이 됐죠. 도시락 문화도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혼밥, 혼술 같은 한국의 개인주의 문화도 퍼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이던 몽골 사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한국 편의점 알바도 인기 직업이 됐어요. 시급이 다른 곳보다 높고 한국어를 쓸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편의점 알바 경험이 스펙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SNS에서도 편의점 인증이 유행입니다. 신상 과자, 음료수를 제일 먼저 먹어보고 후기를 올리는 거죠. 편의점 먹방 유튜버도 생겼어요. 구독자 10만 명이 넘는 채널도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몽골 젊은이들의 일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사회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어요. 한 몽골 청년이 한국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어 몽골의 최초의 24시간 몽골 전통 음식점을 열었대요. 한국의 편의점 시스템을 몽골 전통에 접목한 거죠. 지금은 체인점이 5개나 됐다고 해요. 몽골 남부 고비 사막 지역에 있는 오유톨고이 구리 광산을 아시나요? 세계 최대 규모의 구리 광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리만으로도 몽골 GDP의 30%를 차지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리튬과 히토류예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죠. 현재 중국이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를 독점하고 있는데 몽골에도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원료가 없어요. 몽골은 원료는 많지만 기술이 없죠.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이미 협력은 시작됐습니다. 한국 배터리 대기업들이 몽골 리튬 광산 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몽골 정부는 한국 기업에 특별 채굴권을 부여했습니다. 2030년까지 양국 간 자원 협력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에요. 단순한 자원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은 채굴 기술을 전수하고 몽골 엔지니어를 교육시키고 있어요. 몽골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 계획도 논의 중입니다. 자원을 캐서 바로 가공하는 거죠. 제가 직접 만난 몽골 광산 엔지니어 감바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과 일하면서 놀란 건 기술력뿐만이 아니에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환경보호 의식,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일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이 관리하는 광산은 사고율이 9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의 월급도 2배로 올랐고요. 이런 변화가 몽골 전체 광산업계에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고 몽골은 부가가치 높은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정한 윈윈이죠.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은 동북아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새로운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국, 일본과는 다른 제3의 축이 생기는 거죠.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이 몽골 청년 100명을 선발해서 한국에서 6개월간 기술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교육 후에는 몽골 현지 공장에서 관리자로 일하게 된대요. 진정한 기술 이전이죠. 더 놀라운 계획도 있어요. 한국과 몽골이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대요. 고비 사막에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거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한국까지 보내는 슈퍼그리드 프로젝트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몽골 자원과 한국 기술의 만남, 이것이 만들어낼 시너지를 상상해보세요. 두 나라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겁니다. 수우바타르 광장에 서 있는 징기스칸 동상 앞에 섰습니다. 800년 전 우리 조상은 이곳에서 출발해 세계를 정복했어요. 말을 타고 대륙을 횡단하며 동서양을 연결했죠. 지금 몽골은 새로운 연결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닌 협력으로, 정복이 아닌 상생으로 세계와 만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과 몽골, 우리는 참 닮은 점이 많아요. 강대국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 자존심 강하고 독립적인 민족성, 교육을 중시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잃었어요. 한강의 기적이죠.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거예요. 지금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면 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 한국 음악, 한국 패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한국의 정신을 배우는 거죠. 근면, 성실, 교육열, 도전정신 같은 것들이요. 몽골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 나라여서가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꿈을 현실로 바꾼 나라이기 때문이죠.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가져온 건 돈과 기술만이 아닙니다.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가르쳐줬어요. 이것이 진짜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작년에 몽골 청년 바야르가 한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크게 다쳤어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 했는데 함께 일하던 한국인 동료들이 모금을 해서 치료비를 마련해줬대요. 바야르는 완치 후 몽골로 돌아가서 한국어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쓰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몽골에서 나누고 싶다고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이 쌓여서 나라와 나라의 우정이 되는 거죠. 징기스칸의 후예와 한강의 기적이 만났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희망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과 몽골이 함께한다면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고비 사막이 실리콘밸리가 되고 울란바토르가 서울처럼 발전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몽골은 더 이상 머나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솔롱고스와 몽골, 무지개의 나라와 푸른 하늘의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